안녕하셨습니까? 똑똑한 노후TV의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금융지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 수급에 문제가 없을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나중에 직접 소득 인정액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초연금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해서 수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재산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최대한 알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선정 시에 반영되는 금융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디까지 반영이 되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10번은 들어야 기억이 나실 테니 자꾸만 반복해서 들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싶네요. 먼저 보통 예금과 같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은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이 기준이고 정기예금, 정기적금과 같은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은 저축성 예금은 조사 당시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주식은 조사 당시의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보험증권은 어떨까요? 보험은 조사 당시의 해약 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이 됩니다. 주택 청약 예금도 예금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셔서 금융재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금융재산이 아닌 일반 재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럼 분양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은 어떨까요? 이것 또한 금융재산이 아닌 일반 재산에 반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 인정액을 구해보겠습니다. 금융재산은 현금,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의 가액을 모두 합한 다음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빼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 원일 경우 2억 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빼주면 1억 8천만 원이 나오겠죠. 그 후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해주면 720만 원이 나오며 이 값을 다시 월 단위로 산출을 해야 해서 72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금융재산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6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융재산의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202만 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323만 2천 원 이하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충분히 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융재산이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이하가 되는 걸까요? 먼저 기초 선정 기준인 202만 원 이하가 되려면 금융재산이 6억 2,6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금융재산이 이렇게나 많은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억 2,6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빼주면 6억 600만 원이 되겠죠.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면 2,424만 원이 나오고 다시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202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가구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을 또한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소득 인정액에 단독가구 기초연금액 32만 원을 더해서 연금 기준액 202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 32만 원에서 깎아버리는 아주 무서운 감액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단독가구 기초연금액 32만 원을 감액 없이 모두 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이 얼마여야 할까요? 단독가구 연금 기준액인 202만 원에서 32만 원을 빼면 170만 원이 되고 이것을 금융재산으로 환산하면 5억 3천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32만 원을 모두 받으려면 금융재산이 5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해가 좀 되시나요? 다음은 부부가구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323만 2천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된다면 최대 52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소득 인정액이 323만 2천 원 이하가 되려면
금융資産이 얼마 이하면 될까요? 바로 놀라지 마세요. 9억 8,960만 원입니다. 그럼 같이 계산해 볼까요? 금융재산 9억 8,960만 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빼주면 9억 6,96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소득인정액 4%를 곱하면 3,878만 4천 원이 되며 다시 12개월로 나누어주면 정확히 323만 2천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단독가구의 경우처럼 소득역전 방지 감액에 해당하지 않고 52만 원을 모두 받으려면 부부가구 연금 기준액인 323만 2천 원에서 52만 원을 제하면 271만 6천 원이 되고 금융재산으로 다시 환산하게 되면 8억 3,500만 원이 됩니다. 조금 복잡한 계산이었죠? 그러면 계산을 빼고 결과치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시려면 6억 2,600만 원이면 가능하고요. 기초연금 32만 원을 감액 없이 모두 받으시려면 5억 3천만 원 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부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시려면 금융재산이 9억 8,960만 원, 기초연금 52만 원을 감액 없이 모두 받으시려면 8억 3,5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금융재산이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라 적지 않게 놀라셨을 텐데요. 자녀의 집에 살면서 금융소득만 가지고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전제하에 계산을 한 것이므로 개인차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융재산 부부가구 기준 8억 원이 넘어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점이 오늘 강의의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이 깎이는 아주 비합리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을 감액하고 있는 현재의 연금제도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재정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강의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며 앞으로도 좋은 내용의 강의를 계속 올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과 공유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정착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